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안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70에서 80%는 시 전역의 균형 발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강남권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 이익도 자치구에 주는 20-30%를 제외하고 강북 등 서울 전역에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 옥션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낙찰가율은 11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지 옥션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3월부터 4개월 연속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 자수 또한 5.1명에서 8.9명으로 4개월째 증가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 채무자 지연배상금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 및 정부 정책 지원을 위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니까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 아파트를 장만하기 위한 수요까지 경매 시장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격적인 입찰 분위기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생방송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채널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래 QR코드 나오고 있죠. QR코드 찍고 노란톡방, 서울경제TV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스튜디오에 이분 모셨습니다. 이분은 부동산계 유재석이시죠. 유재석 대표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 시간으로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뉴스 기사를 클릭해서 보다 보면 항상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죠. 지금 집값도 역대급이고 전세값도 역대급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동산 시장의 숨고르기는 언제쯤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지금 시장 상황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너무 숨이 차죠. 네, 실질적으로 뭐 이제 오늘 이제 실거래가 이제 등록이 됐고 실제 거래는 뭐 며칠 전에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크로 리버파크라는 이 아파트 그렇죠. 이게 지금 2014년에 이 전용 84제곱미터 우리가 33평이라고 하는 이게 13억에 분양됐던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불과 그래봐야 약 한 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3억짜리 아파트가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31억이 될 때만 해도 깜짝 놀랐잖아요. 그리고 뭐 작년에 이제 34억이 되면서 야, 정말 평당 1억 시대. 그래서 30평대 아파트가 34억이 되는 이때만 해도 야, 이제 정말 꼭대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최근에 그러니까 거래가 됐고 오늘 이제 신고가 됐으니까 3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39억 8천이면 이제 뭐 40억 시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올 이제 4월이죠. 4월 달, 그러니까 한 2달 전밖에 안 됐는데 요때도 뭐 한 38억 한 5천이니까 지금 최근보다도 또 한 2달 사이에 약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올라가서 이건 진짜 뭐 역대급이다라는 말이 전세 물론 마찬가지죠. 뭐 전세 같은 경우에도 5억짜리가 뭐 대부분 지금 10억이 넘어가고 있고 뭐 한 10억
정도 했던 것들은 뭐 20억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그렇죠. 7, 8억 했던 게 지금 15억, 16억이 넘어가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 집값도 전셋값도 정말 숨차게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언제쯤이면 좀 그렇죠. 숨을 좀 고를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전세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많이 주고 있고 이 피로감에 더 피로도를 높이는 건 뭐냐면 맞습니다. 바로 장기화라는 거죠. 지금 뭐 서울 기준 했을 때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2년 지금 내내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9년 6월부터 지금 계속 오르기 시작했던 것들이 한 번도 쉬지 않고 지금 2년 내내 지금 올랐기 때문에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찰 수밖에 없고 문제는 더죠. 그렇죠. 이게 금방 멈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더 숨차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지금 계속 뭐 오르긴 올랐지만 중간에 약간 좀 조정도 했다가 뭐 요렇게 한 것을 기준했을 때 지금 뭐 작년 한 4월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계속 올라간 거는 약 한 14개월 동안 그렇죠. 14개월 동안 계속 연속 상승을 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2년 내내 전세가 오르고 14개월 연속 계속 상승하고 네, 이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더 이제 나서게 되는데 자, 기존 시장은 지금 뭐 매물 잠김 뭐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도세를 지금 82.5%를 내면서까지 매물을 밖으로 내놓을 집주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더더구나 갖고 있으면 뭐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매물 잠김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방법을 찾는 것들이 새 아파트 그렇죠. 자, 그런데 요즘 뭐 청약 시장이 많이 열리지도 않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죠. 청약 경쟁률이 뭐 역대급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124대 1.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요. 서울에 미분양들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청약 경쟁률이 10대 1 미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평균 경쟁률이 124대 1이나 되는 이게 작년 하반기도 엄청 뜨거웠거든요.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약 한 97대 1 정도 됐는데 이제 100대 1을 넘어서서 124대 1로 또 이것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 전망 지수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지금보다 1년 후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아서 하는 걸 우리가 매매 가격 전망 지수라고 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나 많은 일반인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118로 지금 또 이것도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전달보다도 더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112보다 더 지금 높아진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분위기만 사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하방 압력도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것들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지금 뭐 이주열 총재도 올해 안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고 내년까지 해서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 결국 한 2번 정도 자, 그러면 물론 이것이 이런 것 있죠. 자, 지금 현재 0.5%예요, 기준금리가. 자, 그러면 한 번 이야기해도 여전히 0%대 금리죠. 0.75%가 되고 자, 그다음에 한 번 더 간다고 하더라도 1%대 금리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 뭐 미 연준이든지 뭐 한국은행이든지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많이 좀 못 미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죠. 거품에 대한 가능성 많이 얘기하죠. 이거 너무 지금 거품이에요. 거품이에요. 야,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34억 갔을 때만 해도 지나친 거품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이 그렇죠. 뭐 35억, 36억, 37억, 38억, 39억 이제 40억 턱 밑까지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거품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좀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뭐 거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쓰지 않는 이런 결국은 이런저런 경고가 계속 있지만 2030 세대들이 계속 영끌을 좀 확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자, 아까 뭐 앵커 오프닝에도 경매 신고가 계속 얘기했었죠. 지금 뭐 역대 최고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특히나 신도림에 있는 이 미성이라는 아파트인데요. 자, 이게 전용 66제곱미터가 8억 5천에 매각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감정가가 4억 2천이었어요. 4억 2천짜리가 8억 5천에 팔린 거예요. 자, 그러면 202%, 아까 117%만 해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202%,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샀고 실제 최고가로 실거래가 된 것들도 8억 4천 정도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내가 사는 것보다 오히려 경매에서 사는 게 아니 싸게 살려고 경매에서 사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당장 내일부터 7월부터 해서 지금 무주택자들의 LTV가 또 완화가 됩니다. 그렇죠. 10%에서 이제 20%가 완화가 되고 소득 요건도 훨씬 더 완화가 되고 자, 이러다 보니까 다시 또 중저가 아파트 쪽에 매수세가 꿈틀꿈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최악의 전세 매매 이 동반 상승, 이 장기화 이게 좀 멈춰질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이게 장기화된다라는 게 여기에 또 어떤 그 맹점이 있다라고 할 거예요. 바로 이런 거죠. 자, 전세 상승이 계속 장기화돼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힘들다. 그러면 또 매수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자, 매매가가 계속 상승하면 급매 기다리다가 결국 매매로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대출 완화까지 겹쳐지다 보니까 이것이 정말 멈춰질까 좀 걱정이 되고요. 더더구나 노도강 쪽 이런 쪽 외곽 지역 쪽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뭐 6억 이하 9억 이하 쪽으로 계속 지금 키 맞추기가 확대된다라는 거죠. 결국 외곽이 계속 올라가면 나중에 중심권에 있는 것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결국은 중심권 쪽으로 또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에다가 재건축 계속 이슈 터지고 있죠. 재개발 이슈 계속 터지고 있죠. 여기에다가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 D 노선 연일 계속 뉴스 나오다 보니까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도시 중심도로 그렇죠. 4월달에 국회대로 지금 지화 벌써 개통됐죠. 서부간선도로 지화 지금 8월에 개통이 되죠. 또 뭐 경부고속도로 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 호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말 뭐 걱정스럽게도 이 숨고르기가 그렇게 빨리 올 것 같진 않다. 올 뭐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느 정도 계속 상승 랠리는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당분간은요, 숨고르기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 상승하고 있다고 하니까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셔서 도움 얻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에는요,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투자 비법까지 무료로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느 지역을 투자 지역으로 보고 계신지 첫 번째 지역 만나보시죠.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는요.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소역세권 투룸 빌라 3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이라고 하고요. 자,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방 2개짜리 빌라입니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보시죠.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네요. 자, 요즘 서울 안에서 괜찮은 지역에 1,000만 원대 투자 참 어렵다는 거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어떤 투자 사례인지 궁금하고요. 영등포구 쪽의 입지적인 특징까지 만나볼까요? 자, 요즘 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더더구나 이제 빌라 시장 쪽도 지금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특히나 이런 영등포 같은 이제 3대 업무지구가 되겠죠. 뭐 더더구나 뭐 9호선이면 더 말할 게 없겠죠. 자, 이런 지역들에 또 재개발 이슈들까지 엄청나게 지금 쏟아지는 곳들이잖아요. 자, 이런 뭐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투룸 빌라 쪽에 또 관심들이 많으셔서 제가 1,000만 원 정도로 이런 투룸 빌라 그것도 영등포 핵심 초역세권 쪽에 좀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빌라 이런 거 우리가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지금 여의도 뭐 영등포 쪽이라고 한다라면 여의도 중심 업무 지구하고 직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의도 쪽의 이슈들을 아무리 뭐 지금 뭐 파크원이 지금 다 완성이 됐다. 또 현대백화점 이미 개장을 했다. 뭐 여의도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그렇죠. 직접 연결되지 뭐 못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직통이 되는지 요걸 봐야 되고 더더구나 초역세권인지. 제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는 곳은 지금 9호선 선유도역에서 불과 40초 거리니까 한 40초 거리면 토끼띠으로 조금 뛰어가도 될 정도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초역세권 입지인지 이런 거까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가 영등포는 뭐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들이 있습니다.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들로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런 그렇죠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지 뭐 양평동 뭐 아시겠지만 선유도역 주변에 가면 영등포에서 가장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또 개발 호재도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세 차이까지 사실 뭐 빌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시세 차이, 월세도 중요하지만 시세 차이까지 보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지가 중요한데요.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선유도역 뭐 9호선 바로 그렇죠. 양화 한강공원 선유도 있는 바로 여기잖아요. 자 이 집 옥상에서 한강이 보일 정도니까 네. 늘 제가 뭐 한강 가까이 투자라고 하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당산역, 국회의사당역, 여의도역 그대로 9호선으로 연결하면서 이쪽에 있는 뭐 수요들 다 유입을 할 수 있겠죠. 더더구나 이제 뭐 목동 재건축 이제 23,000세대가 55,000세대로 거듭나면 이쪽에서 또 유입되는 수요. 그게 지금 신목동역으로 그대로 또 한정거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한강 가까이 있고 그러면서도 주변에 수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고 그러면서 여의도하고 직접 뭐 연결되는 이런 아주 좋은 입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도 바로 앞이라고 하고요. 9호선 이 선유도역에서 정말 엎어지면 코다울거리에 있는 빌라라고 합니다. 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해 주신 만큼 저희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자, 일단 뭐 여의도 중심 업무 금융 그렇죠. 그다음에 영등포 지식산업센터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영등포 재개발 지금 활발하게 뉴타운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죠. 자, 역세권 중심의 준주거 지역에 고밀 개발도 지금 상업이라든지 업무라든지 여의도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가 정말 들썩들썩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그러면서도 준공이 완료돼 있어서 바로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풀옵션의 투룸 빌라가 되겠고요. 제가 가격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면요. 자, 일단 3억 3,100만 원 정도로 제가 뭐 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쪽이 지금 전세 찾는 분들이 좀 엄청나게 많으시죠. 그래서 전세가가 많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2,100만 원 정도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본다라면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1,000만 원을 가지고 영등포 안에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고 있는 9호선 라인에서 도보 40초 거리 초역세권에 그것도 바로 입주가 가능한 신축 그러면서도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투룸 신축 빌라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영등포 초역세권에서 실투자 금액 1,000만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이번에 유재성 대표님과 정보 체크 시간에 만나볼 건요. 강남대로 이 꼬마 상가 2억 원대 투자 사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3호선 신사역 역세권이고 서초구 잠원동에 위치한 상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월세 실투자 금액 보시죠. 2억 원에서 2억 1,000만 원 예상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는요 강남입니다. 강남 안에서 내가 상가의 주인이 되는 그런 꿈을 꿔보면서 과연 실투자 금액 저희가 2억 원대부터 만나볼 수 있을지 투자 사례 한번 보면서 정확한 위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정말 뭐 강남이 갖고 있는 이 정말 이건 어디가 끝일까요? 진짜 저도 궁금한데요. 야, 33평 아파트가 이제 39억 8천, 40억인 곳이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강남 안에서도 바로 한강 가까이 있는 곳이죠. 지금 이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남대로 쪽에서도 한강 가장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바로 이제 신사역이 가장 가까운 곳이죠. 강남대로에서 한남 IC 바로 있는 그 부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는 반포하고 압구정하고 연결되는 바로 그 중심점에 있는 곳이 바로 이런 신사역 같은 곳인데 바로 이쪽에 강남대로 그것도 대로변에서 2억 정도로 상가 투자가 이게 가능할까? 정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리 강남이라도 아무리 강남대로라도 아무리 강남에 한강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죠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 대로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체크할 건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자, 6월부터 규제 지역 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82.5%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은 이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상가 쪽을 볼 수밖에 없겠죠. 더더구나 지금 7월부터 지금 당장 내일부터는 규제 지역에서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살 때는 개인별 DSR 규제를 받습니다. 상가는 아직 아니죠. 자, 그러면 결국 이런 고민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아무리 내가 좋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할 수 없다면 그래서 상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그렇죠. 상가의 투자 전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쪽에서 상가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으세요. 아파트가 좀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안전한 투자처를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안전한 곳이 바로 어디냐? 강남이 되겠죠. 상가 같은 경우에도. 자, 그래서 신사역 쪽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3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현재 뭐 압구정이나 반포 쪽하고도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근데 앞으로 강남역에서 또 신사역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신분당선이 이제 내년에 이거 개통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노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오는 바로 그렇죠. 삼성역까지도 위례 신사선으로 그대로 이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용산까지 넘어가니까 뭐 한남 재개발이라든지 자, 결국 우리가 상권은요. 신사역 같이 가로수 상권이라든지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라든지 강남 상권이라든지 뭐 반포 상권 이런 것들이 다 이미 검증되어 있는 이런 안전한 상권 그러면서도 지하철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이런 쪽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당장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또 심해지다 보니까 상가로 우리가 눈을 돌려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한 투자처로 강남권 소개해 주잖아요. 이 지역의 꼬마 상가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일단 뭐 3호선, 신분당선, 위례 신사선, 트리플 역세권 다시 한번 체크 드리고요. 자, 상가는요 이거예요. 자, 주간, 야간, 업무, 주거, 평일, 주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상권을 갖추고 있느냐? 결국 24시간 365일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런 복합 상권이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서도 790평. 자, 강남대로에서 그것도 대로변에 800평짜리 땅이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이게 10년 만에 이제 처음 나온 걸까요? 그래서 이것도 더더구나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라고 해서 2개 동으로 높이 올라가면서 뭐 특히나 신사역 같은 경우에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같은 이런 많은 그런 병원들이 있는 곳들이잖아요. 요런 쪽에 멀티 컴플렉스 스퀘어인데 이것이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빌딩이 되겠고 자, 제가 가격이 정말 가능한지 한번 가격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6억 5천 기준 했을 때요. 자, 이쪽이 월세를 받으면 일단 뭐 보증금 한 5천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출을 보수적으로 해서 약 한 60%까지 봤을 때 4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억 빼고 5천만 원 빼고 나면 실제로 2억이라는 뭐 상가 쪽, 강남 쪽 상가로는 소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2억 정도를 가지고 강남 대로변에 그것도 신축 상가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남대로, 강남 한복판의 꼬마 상가 실투자 금액 2억 원에 접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누고 싶으실 텐데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매주 목요일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무료 세미나 함께해 주신다고 하고요. 자, 매주 토요일입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역세권 소액투자 비법 공개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통해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나본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석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뉴스타 김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팀장님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이제 저희가 2021년 하반기 접어들고 있거든요. 저희 하반기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고 싶은데 오늘 가볼 지역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고 있고 또 장마가 굉장히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장마철에 대비해서 또 많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하반기 들어와서 이제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이랄지 국토부랄지 이런 것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국토 제4차 이런 국가 철도망 계획이랄지 또 더군다나 또 이번에 가장 말이 많았던 이런 세제 완화적인 부분이랄지 결국은 이런 것들이 결국 부동산 시장과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 자체가 이런 원인들이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교통망의 개발이랄지 결국은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가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원인들을 명백하게 제공해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세제 혜택도 상당히 또 감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유세랄지 재산세의 감면 혜택들 또 말이 많았던 이런 양도세 자체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 자체가 이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사람들은 오히려 또 이런 나중에 팔자라는 그런 심리 상태가 적용이 되면서 시장에 또 매물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또 보유세와 양도세가 완화됐고 마지막 카드 하나인 이런 취득세 부분까지 건드리게 된다면은 어차피 완화적인 제도 자체는 나와야 되는 것들이고 또 여기서 이 취득세 자체도 완화가 된다면은 불난 집에 이제 기름을 붓는 듯한 그러한 시장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인들이 계속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원인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상향적인 부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러한 시장 자체에서도 많은 이런 수요가 머물러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이런 수요 자체가 니즈 자체가 폭발적으로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두 지역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습하고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팀장님과 함께 집에서 시원하게 투자 지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자,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부근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가격은요. 약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예상되나요? 네, 오늘요. 서울 강남 지역 한번 가보겠습니다. 강남 지역에서 보시는 곳이 서초구 서초동인데 여기 주택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쪽에죠. 서초구 쪽에서도 또 서초동은 또 법조타운이랄지 또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많이 대학가 교대랄지 이러한 상권들과 또 업무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한 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서초동 자체의 위치에서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을 살펴보신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3호선과 서울을 순환하는 또 2호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을 갖고 있는 또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바로 이제 우측으로는 이제 강남권의 상권들이 바로 위치하고 있죠. 이런 강남권의 각종 이런 산업 벨트들, 또 테일한로와 뭐 남부순환로, 봉원사로에 각종 직장군들이 또 바로 옆에 한정거장 옆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직주 근접성에 너무나 장점적인 요소를 상당히 잘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아래쪽에는 뭐 남부터미널이랄지 뭐 지하철을 포함해서 뭐 고속터미널 이러한 버스의 연결성도 지방과의 연결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런 대중교통의 이용성을 상당히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 우측으로는 이제 강남권의 상권이 위치해져 있고 또 주변에 바로 입지해져 있는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이곳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이 지역 자체가 최고의 수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서초동 일대에는 좌측으로는 이때 뭐 서초의 법조타운이랄지 병원과 백화점들, 뭐 인프라 시설들 워낙에 주거 지역이 몰려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기본 바탕으로 이제 학군이면 학군, 뭐 인프라 시설들이 워낙에 좀 배치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입지적인 특성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고 이 좌측으로 이제 서리풀 공원 쪽에 위쪽에 위치한 이제 정부사 부지의 개발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큰 개발 규모죠. 서초동 이런 서초구 서초동은 경부고속도로의 이런 개발이랄지 또 서리풀 터널 정부사 부지의 개발이 워낙에 큰 두 개의 대규모 개발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주변 지역에 또 많은 일자리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대형 규모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적인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서리풀 터널 위쪽에 진행이 되고 있는 정부사 부지 개발인데 결국에는 이 자체가 23년 준공 예정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로 인해서 이곳은 뭐 공원이랄지 뭐 전시장들 또 IO, 바이티, IT 또 4차 산업 결국에 이러한 일자리 위주로서의 이런 부지 개발이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자체가 현대차 GBC 신사옥보다도 부지가 넓다라는 것이 가장 주요 포인트예요. 그만큼 넓은 부지에 많은 일자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총 사업비 자체도 2조 4천억 원 수준의 굉장히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인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하고 완성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지역에 또 다양한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대규모 개발로 상당히 앞동고 있는 지역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또 입지에서 보여줬던 이런 서초대로의 개발 계획이 또 잡혀져 있죠. 바로 이 강남역 좌측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결국엔 이 서초대로 일대 주변 자체가 현재 이제 리모델링이랄지 또 중축이랄지 새로운 신규 부지의 이런 확보를 통해서 이런 고층 빌딩들이 새롭게 이곳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의 토지 가치랄지 용적률의 상승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즉 이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 일대 주변의 토지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잡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상업과 업무 시설 뭐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위주로서의 많은 개발들이 또 이 서초대로 개발 계획도 잡혀 있는 것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초대로 개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들, 뭐 코오롱 부지랄지 또 이러한 롯데 칠성 부지의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랜드마크성 건물에 이런 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곳에 또 업무 시설, 상업 시설 이러한 랜드마크성 기능이 확보되는 이 강남역과 이 교대역 주변에 많은 이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이러한 빌딩들이 들어오고 고층화된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측에 있는 이런 테헤란로와 상당히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업무 지구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는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의 또 대규모 개발이죠. 서초구를 가로질러 가는 이런 경부 고속도로의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화 사업이죠. 지화 사업에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고 교통이 워낙에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결국은 도로를 지하로 넣으면서 상당히 많은 이런 총 연장 7km랄지
폭 40m가 도로가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원활한 교통량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항상 상습 정체 구간이었죠. 이곳을 뭐 자차를 타고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지하를 시작으로 또 서초구청에서도 이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곧 사업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서초동이랄지 반포동이 이게 나눠져 있었던 지역 간의 하나를 또 일원화시키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키면서 또 큰 규모의 주거 지역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주변에 이런 교통시설과 위쪽에는 상부에 새롭게 토지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런 공원이랄지 이런 업무 시설들이 새롭게 또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입지는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점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금액이 중요합니다. 금액 서초동의 이제 투룸의 다세대 주택인데 금액 자체가 이제 5억 5천만 원에서 5억 6천만 원 정도에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 또 시장 자체가 이제 전세가율의 상승 굉장히 많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세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듯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양도소득세 완화랄지 이러한 시장의 형태 자체가 내 집을 내놓는 사람들보다는 내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욱더 많은 이런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 전세가의 상승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전세가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률을 밀어내는 이런 반복적인 구조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시장 형태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 자체를 안고서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금액대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한 3천만 원 정도에 120에서 한 130만 원 정도 수준의 이렇게 수익형을 올릴 수 있는 또 서초구의 투룸의 다세대 주택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까지 만나봤는데 강남 진입을 위해서 저희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일단 강남 3구 중에서도 강남구는 워낙에 또 많은 이런 일자리 위주 상업 시설이 많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거 지역들, 그러한 인프라 시설이랄지 이런 거주 선호도가 그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러한 거주 선호도 자체가 결국에는 수요와 또 이런 매매가와 함께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수요의 증가를 불러일으키는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역도 이런 풍부한 인처 수요 당연히 중요하겠죠. 주변에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원활하고 주변에 가깝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의 이러한 역할 자체가 충분히 이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높은 가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다양한 개발 호재들, 다양한 호재도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런 철도망이랄지 뭐 교통의 개발들 이런 것 나라에서 이렇게 주변 지역의 개발을 알아서 해주니까 주변에 토지의 가치는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개발 자체가 워낙에 큰 규모의 대형 개발이라는 것들 그런 것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발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팀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자,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7억 500만 원에서 7억 3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엔 강북 지역의 대장 지역으로 꼽히는 마용성 중에서 마포구 쪽의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방 3개로 또 여유로운 아파트인데 이 지역 소개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 이번에는 뭐 선호도가 높은 이런 아파트 구조의 또 아파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포구 망원동 저 강북 쪽에 대표하는 지역들이죠. 거기에 또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대나 30대, 40대, 50대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세대를 이렇게 넘어 갈수록 이런 가치를 상당히 보는 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좀 달라지게 되죠. 어렸을 때 뭐 20대랄지 30대 때는 역세권을 위주로서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뭐 30대와 40대 이런 것들은 또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학군의 위치랄지 주변의 이런 지역의 분위기랄지 그런 것들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고 있는데 또 50대나 60대가 들어서는 앞으로 이제 주변에 즐길 수 있는 산이랄지 녹지랄지 뭐 공원이랄지 이러한 녹지 공원을 상당히 또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주거의 형태들 이런 트렌드 자체가 계속적인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계속 당겨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건들이 너무나 많이 충족이 되고 이 지역 안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인프라 시설이랄지 뭐 학군이랄지 또 녹지 공간들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압축되어져 있고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 가치적인 것으로 봤을 때 이 지역 자체가 또 수세권,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고 또 습세권이 상당히 많이 보여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들, 그것이 또 미래 가치와 앞으로 많은 수요층의 수요까지도 상당히 덩달아서 같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의 요건을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 망원동이에요. 망원동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지도를 보시면은 한강이 너무나 눈에 띄게 딱 들어오죠. 그만큼 이 한강 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입지에서도 한강을 끼고 있는 프리미엄적인 입지랄지 또 공원들이 워낙에 많이 배치돼 있죠. 뭐 체육공원이랄지 난지, 뭐 월드컵, 하늘공원 이 주변 지역에 녹지 공간이 워낙에 풍부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이쪽에 뭐 거주하신 분들은 이런 공원들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면서 여가 활동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여가 활동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는 뭐 직장인이랄지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객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일단 역세권으로 이제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어요. 6호선에 마포구청역을 끼고 있다 보니까 도보 한 5분권이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역의 주거 지역의 형태를 상당히 많이 잘 보여주고 있고 또 망원동에는 뭐 시장들도 상당히 많죠. 뭐 전통시장이랄지 또 망리단길이랄지 이런 것들이 주변에 곳곳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또 이용하면서 전통시장과 많은 인프라 시설들도 워낙에 깔끔하게 배치가 돼 있는 모습들 또 위쪽으로 이제 두 정거장만 올라가면은 DMC역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DMC역 주변에는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업무지에는 많은 일자리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지 자체가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되어지고 또 많은 일자리 타운을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이곳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두 정거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매력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위쪽에 증산 뉴타운이랄지 또 가재운 뉴타운 이런 뉴타운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부동산 시세의 베이스를 상당히 잘 갖춰주고 있기 때문에 시세에서도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그런 시세를 상당히 잘 갖춰주고 있고 그 사이에는 강북 최대의 재건축 이런 시장에서 가장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또 재건축 단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강북에 뭐 거의 5천 세대급 규모의 재건축 단지가 이곳에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주변으로서의 많은 이런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들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또 마포구의 가장 핵심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이런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우측에는 이제 합정의 상권이랄지 또 홍대거리의 상권들, 또 신촌, 이대 상권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들에 또 거주하신 분들이 이러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 상권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까지 이 지역의 입지가 이 주변으로서의 너무나 탄탄한 입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 지역이 또 망원동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들은 교통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선도로랄지 또 대중교통들 또 자차를 이용하시는 분들 너무나 이동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변에 위쪽으로 올라간다면 바로 두 정거장 위에는 상암 DMC 이런 역세권 사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래쪽에는 이런 월드컵 대교 개통을 통해서 마곡지구랄지 아래쪽 뭐 지벨리 바로 아래는 또 여의도를 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여의도에 많은 이러한 업무지구들이 또 바로 발 아래에 위치해져 있고 자차를 이동하시던 뭐 지하철을 이용하시던 상당히 이동성이 편리한 부분들을 상당히 잘 말해주고 있고 주변에 이러한 대형 업무지들 간의 이동성이 너무나 탁월하다는 것을 잘 지도상에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이런 대학군들 자, 마포구가 자랑하는 이런 대학군들도 이 안에 너무나 빼곡히 지정이 잘 되다 보니까 젊은 층들과 또 이런 학군의 수요로 인해서 수요층도 상당히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의 장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다음 넘어가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망원동 자체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숲세권 앞으로 이런 주거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죠. 주변에 이런 84제곱 면적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20억 클럽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시가를 20억 원을 넘었죠. 마포구 자체도 84제곱 기준으로 20억 원을 넘은 부분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자체가 이제는 11억 원 선에 안착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앞으로 많은 이런 수요랄지 공급이랄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은 이런 서울시 안에 이런 평균 가격 자체가 계속 우상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명백한 원인들이 너무나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선택해 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일단 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신다면은 또 이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공세권과 습세권들 이러한 영역들 자체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 가치에서 향후 미래 가치에서 안고 있는 그러한 가치 자체가 상당히 높게 평가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청약 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높은 청약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쾌적한 주거 환경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안에서도 이 지역 안에서도 공세권이 갖고 있는 내 주변 지역에 너무나 큰 장점들이 갖고 있는 여가 활동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아파트 내에 또 공원이랄지 주변의 공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미래 가치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을 보신다면은 또 이제 우리는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죠. 지금도 이 지역은요 공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공원이 녹지 공간이 너무나 풍부해서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너무나 안정적인 그런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또 한강변을 끼고 있는 이제 당연히 화력발전소 개발이 또 많은 대형 개발의 공원이 또 탄생되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은 더할 나위 없이 녹지 공간과 인프라 시설과 이런 개발과 또 더군다나 이게 주거 환경이 너무나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규모 개발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음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이 지역 자체가 또 교통의 개발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양화대교랄지 성산대교가 너무나 많은 정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월드컵 대교 개통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아래쪽에는 서부간선 도로와 함께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권들과 그러한 교통망이 분산이 되면서 더욱더 이동 시간의 단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서부광역철도 자체도 이제 마포구를 질러가기 때문에 이런 광역철도망도 이곳에 새롭게 들어오는 부분들 충분히 체크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위쪽에는 롯데 DMC 수색 역세권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데 위쪽에 이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에 많은 일자리를 앞으로 제공해 줄 것이고 대형 규모의 이런 쇼핑타운이 건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들 내 주거 지역 주변에서도 이러한 많은 대형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쇼핑센터가 주변에 생겨난다는 점도 가장 큰 개발의 호재로 체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가격을 봐야겠죠. 가격이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이 지역이 이제 9억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에요. 9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LTV 규제 완화가 기다리고 있고, 뭐 무주택자들에게는 상당히 또 희소식일 수 있겠죠. LTV 규제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대출을 더욱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시세 자체가 7억 500에서 7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도 상당히 이런 희소하기 때문에 수요는 상당히 많고 이런 물건 자체가 상당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자, 이 전세시 자체가 5억 9천에서 6억 1천만 원에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고 실투자액 자체가 1억대 초반에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들이고 그만큼 투자의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로 임하신 분들은 보증금 1억 원 선에 월 14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마포구 망원동의 이렇게 단독형 아파트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자 분들께서는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 체크해 주셨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만나보는 방 3개짜리 아파트였고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B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정리 팀장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정리해 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도 궁금증들 도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그럼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